조선시대학자 남명조식은 58세 때 쓴 유람기 유두류록에서 간수간산 간인간세라는 명언을 남겼다. 남명조식 선생이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한 아주 명언이 하나 있죠. 간수간산 간인간세라고 해서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변산 국립공원 이곳 부안 땅에는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산과 물과 또 위대한 작가들 또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과 계곡, 바다와 섬이 함께 어우러진 곳. 고려의 대시인 정지상과 이교보의 시를 나란히 읽을 수 있는 곳. 조선 최고의 여성시인 매창과 혁명가 허균의 열정은 물론 그들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는 그곳, 부안이 알고 싶다. 자연이 건네는 소리에 집중해 숲길을 걷다 보면 변산반도 중심에 자리한 변산 8경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직소폭포다. 원래는 저기에서 폭포가 넘치고 몇 개의 소를 채운 다음에 떨어지고 해서 저 밑에까지 최소한 7번, 8번 굽이 쳐서 이 폭포를 이루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가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문학의 힘을 빌고 또 이 상상력을 발휘하면 되죠. 이 직소폭포라고 하는 것은 이 폭포가 곱게 떨어진다는 말인데 원래 폭포는 곱게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폭포 중에는 용이 용트림을 하듯이 휘어져서 이 와폭이라고 해서 누운 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은 직폭이지만 이 밑에 있는 것은 물이 여기 많다고 하면 용이 이렇게 휘어서 가는 것처럼 이 와폭이 되는 거죠. 누워있는 폭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폭은 누워있는 폭포하고 상반된 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말로 그 떨어질 낙자라든가 고들 직자 이런 것은 그 자체가 폭포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직소 원래는 직소폭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직소 혹은 직연이라고 했는데 직소직연이라고 하면 곧 폭포가 있는 소, 폭포가 있는 못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만 이제 조금 계절이 더 늦어지면 아주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소폭포를 보았으면 이제 변산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 내소사로 가서 우리가 정지상이 거기에서 무슨 시를 씌었는지 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직소폭포에서 우리가 산을 잘 타면 고개를 넘어서 이쪽으로 왔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 선비들도 사실은 이 길로 오지 않고 빙 돌아서 우리가 온 것처럼 이쪽으로 왔죠. 지금은 이 길이 평탄한데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한 30년 전쯤에는 여기가 소로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이 좁고 돌길처럼 울퉁불퉁한데 거기에 소나무 뿌리가 그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길에 막 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직소폭포 올라갈 때 일부 구간에 소나무 뿌리, 나무 뿌리가 길을
덮고 있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예전 그 이 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정지상의 시에서도 바로 솔뿔이 엉켜진 길을 따라 가노라니 드디어 내소사가 나오고 그 내소사에는 하늘에 별을 만질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시를 시작을 하죠. 이제 곧 조금 더 가면 내소사 이제 일주문이 나옵니다. 일주문에 들어가면 혹 눈썹이 하얀 스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해가면서 내소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산들산들 지는 햇살에 불어오는데 산 위에 달이 밝아지자 잔나비 울음소리 막내. 기이하다. 흰 눈썹의 한 늙은 스님은 속세의 시끄러움이 꿈에도 들리지 않는다지. 좋죠. 우리가 전나무 숲을 쭉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아주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절의 이름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이 절을 저기에 보면 소래사라고 되어 있고 또 내소사라고도 합니다. 이 소래나 내소나 다 이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말이죠. 서경 공부하면 기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소라고 하는 것은 와서 여기에 오게 되면 소생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고통과 번뇌에 잠겨 있다가 여기 오면 이제 마음이 그런 짐을 벗게 됨으로써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 내소사는 바로 이 힐링의 공간,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조선 초기의 기록을 보더라도 내소사에 가서 지은 시도 있고 소래사에 가서 지은 시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서 시를 지으면서 내소사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소래사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곧 두 절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소래사는 사라지고 내소사만 남았는데 정지상 시인이 지은 시는 소래사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소래사가 이 소래사인지 지금은 사라진 소래사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뜻에서의 내소는 똑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켜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가 유배갈 때 지났던 이곳은 우금바위를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 같다. 이제 계암사네요. 이 계암사는 우리 문학사에서 이규보와 관련이 깊은 데죠. 계암사는 이 묘암사와 함께 이 우금바위라고 하는 아주 이 아름다운 바위 밑에 있는 절인데 가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서 이제 이규보는 곰소를 지나서 그리고 나서 위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부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 부안의 이 곰소만 그리고 위도 이런 곳이 이규보와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한민족과 함께 탄생한 땅.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땅.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땅. 모두 갯벌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연갯벌 중 하나인 곰소만. 곰소만의 현재에서 옛 모습을 더듬어 본다. 부령포구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부안입니다. 바로 그 조그마한 포구에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보면 달밤에 하늘에 있는 달이 이 곰소만 이 바다 위에 비치는 모습, 그것과 함께 파도가 안쪽으로 밀려드는 모습을 아주 감각적으로 묘사를 했죠. 더더욱 재미난 것은 아마 그 이규보가 이 안쪽으로 꽤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파도가 한 5, 60m 정도 멀리서 파도가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마 천천히 가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바닷물이 확 몰려듭니다. 그것을 이제 묘사하기를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수만 명의 병사들이 돌진하는 것처럼 쳐들어오니까 이규보가 여기에서 겁을 먹고 말을 타고 저런 언덕 위에까지 아주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아마 이규보는 이곳에서 환갑이 지난 나이에 아직도 고위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귀양 오게 된 신세를 아마 한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맑은 호수는 한가운데 교묘하게 달을 찍어내고, 넓은 포구는 욕심스레 밀려오는 물결을 삼키네.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주변의 백사장과 맑은 물을 벗삼아 수만 권의 책을 쌓은 채석강엔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제 격포항에 왔습니다. 시원한 바다가 펼쳐지고 또 파도가 아름답게 치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채석강이 아주 아름답죠. 흔히 채석강은 이태백이 중국에서 술을 마시고 강에 비친 달을 잡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곳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 채석강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강도 아니고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채석강이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기록에는 이 바위를 책암 혹은 책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양을 보면 마치 책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이 바위 전체가 책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높은 벼랑을 한자로 쓸 때 강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바위 벼랑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책석강이 되어야 되는데 중국 이태백의 고사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채석강이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역사적인 이 사건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바로 저 건너편에 위도가 있습니다. 800년 전쯤 이규보가 환갑이 지난 나이에 바로 저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도 바람이 불고 해서 꽤 날씨가 쌀쌀한데 이규보는 우리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 나이에 12월 하순 그 추울 때 저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저 바다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어찌 보면 저기를 다녀온 이후에 이규보가 그때부터 아주 벼슬운이 확 튀게 됩니다. 60이 넘었지만 저기 귀향을 갈 때는 요즘 공무원 직제로도 한 5급 정도밖에 안 되는 벼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유배를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이제 벼슬이 높아져서 재상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는 곳입니다. 이제 그러면
위도가 보이는 곳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와 차가운 바람이 가득했던 위도를 떠난 후 이규보의 인생은 평탄했다. 그의 험한 인생을 파도가 그리고 바람이 가져갔던 모양이다. 옛말에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만리의 여행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현재의 모습에서 과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